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정진석 추기경이 어젯밤 향년 90세로 선종했습니다. 정 추기경은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서 우리나라 두 번째 추기경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정치인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추기경은 가는 길에도 다 주고 떠났는데요. 장기 기증뿐만 아니라 최근 통장에 남은 돈도 모두 기부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도 모든 것을 나누고 간 정 추기경은 늘 행복하세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입니다. GTX D 노선으로 보는 신도시 교통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찬 토론에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2부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4월에도 연말정산분이 급여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때문인데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되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GTX-D라고 불리는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이 기존의 기대보다 축소가 되면서 보다 쾌적한 출근길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신도시의 순기능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방안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들립니다. 자, GTX-D 노선으로 보는 신도시 교통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방송 전에 저와 잠시 시간을 가지면서 짧게 이야기 나눴는데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그런 얘기까지 또 합니까? 몸이 좀 힘들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방송을 좀 줄이세요. 저한테 좀 넘기시면 되잖아요. 제가 넘기려고 해도 그쪽에서 받지 않을 거예요. 제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이미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작진이 판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중 하나로 발표된 이 GTX-D 노선. 정확하게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다들 뉴스통에 들으셨겠지만 22일 열렸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이제 수립이 됐는데 연구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이 GTX-D 노선에 대해서 김포 부천으로만 제한하겠다라고 발표가 났고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GTX-D 노선으로 불리면서 관심이 컸던 이 수도권 서부 권역 광역 급행철도였는데 잠정 결정된 내용이 발표되면서 현재 그 검단과 김포 신도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기존에 기대했던 노선은 지금과 차이가 좀 컸잖아요. 그렇죠.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각각 제안한 노선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많이 축소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서울 쪽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이제 경기도가 제안했던 거는 김포에서 강남, 하남을 잇는 68km의 노선이었고요. 인천시는 이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를 양 기점으로 하는 Y자 형태 110km 길이 노선인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많이 축소가 되면서 이 김포와 검단 등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네.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 집회를 또 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이 주민들 쾌적한 출근길 기대하다가 실망했다며 원성이 큰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되던 안은 인천과 경기도가 제안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 서북부 지역민들이 이 GTX-D 노선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역시나 축소가 된 거고 그동안 그 해당 지자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사실은 제안했던 게 이 노선의 현실화 가능성 열어놓으면서 서울로 늘 보시면 문구 보셨잖아요. 강남까지 몇 분 안에 그렇죠. 가는 그런 노선이었는데 사실은 기대감을 높여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지역 주민들도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도 해결 방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교통연구원은 사실은 원안을 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D 노선이란 용어는 언론이 만들어낸 거지 정부는 강남 직접 연결 등의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GTX D 노선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10월에 발표됐던 광역교통 2030 자료에 담겼던 그 광역 급행철도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서 서부권 등의 신규 노선을 검토하겠다라는 그 한 줄의 문장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광역자치장들이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거 강남까지 연결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고요. 국토부도 이제 지난 2월 18일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확정이 된 바 없다 이런 설명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래도 그 제안이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했었는데 네.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원래 그 GTX의 목적이 뭐였냐면 교통 불편 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집값 부담 완화, 굳이 비싼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인데 그 국민청원 내용만 보면은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 출퇴근길 불편이 뭐 상당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GTX D 노선은 김포도시철도 장기역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신설하는 걸로 계획이 됐죠. 발표가 된 거고요. 노선이 신설되면 이제 김포에서 부천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기존 69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서울로 연결을 안 하느냐 보니까 이 겹치는 환승역들 통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4개 노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그 강남 연결 노선안은 9호선과 2호선 밑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흡사한 노선을 하나 더 뚫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강남 접근 노선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도 이 지자체가 제안한 노선이 상당히 길어서 이렇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비가 10조 가까이 든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지역의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심지어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지나친 수도권 집중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2019년 5월부터 교통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향후 대도시권별 인구 같은 그 사회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통행량, 혼잡도 이런 것들을 분석한 거고요. 그다음에 수차례 지자체 의견도 수렴했고 뭐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뭐 개별 사업별 타당성 분석 거쳐가지고 이게 사실은 나름대로 잘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좀 내용 정리해 보면은 이제 그 김포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노선 신설해서 지금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를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실 거고 분명히.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여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일단 대단지로 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장한 게 강남까지 가까우니까 사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 믿고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또 광역철도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강남까지 접근성도 좋아지겠죠.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주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말이 바뀌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집값 상승도 안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인데 결국에는 좀 집값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저희 둘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발표한 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죠. 원한 대로? 그렇죠. 연장해야 된다. 그 GTX 노선 신설해야 된다. 강남까지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발표가 대로 이제 부천하고 강남까지 신설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원한 대로 가야 된다입니다. 그래요? 주민들 원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남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래 계획이 그랬었고요. 이게 이제 교통연구원에서도 사실은 면밀히 검토를 한 거예요. 사실은 뭐 거기에서 강남으로 연결하겠다 정부가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10조 원이 더 투입된다라는 건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환승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건데 예. 뭐 그 밑에다가 또 비슷한 노선 하나 뚫는다라는 거는 저는 세금이 낭비되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수혜를 생각해서 이제 김포 쪽으로 입주하신 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실망감과 또 배신감을 느낄 텐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 일산에서도 뭐 지금 뚫린다고 한 철도가 엄청 많은데 예. 그거 지금 기다리시다가 지금 뭐 이미 이사 나가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정부가 집값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또 강남으로 뚫리면 그 집값, 그 주변 집값도 들썩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또 반대로 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거든요. 예.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 서울 주변의 수도권 집값을 또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비판을 정부가 또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만약에 우리 전민기 팀장님 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네. 제가 볼 땐 피켓 들고 제일 앞장서실 분이 우리 전민기 팀장님이십니다. 아니에요. 속으로는 욕할 수 있어도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저도 우리 주변에 뭐 주요 역세권이 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걸 바라는 바지만 뭐가 먼저인지를 따져야죠. 뭐 다 그렇게 주장하면은 우리 집 앞으로 다 여기 들어와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반찬 토론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GTX D 노선 강남까지 연결해야 한다. 아니다. 그냥 지금처럼 강남이 웬 말이냐. 이대로 가야 된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애청자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네. 미니 제리맘님께서는 매일 출근길 지옥철 전쟁이던데 그 지역 사람들은 화가 날 것 같아요. 인프라도 없이 아파트만 지어놓은 결과죠. 제 생각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3884번님.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강남까지 연결하는 게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면 주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3973번님, 국토교통부 자료에 김포 조정지역으로 걸 때 GTX-D라는 말을 분명히 했고요. 서부광역철도로 말바꿈하기도 했습니다. 언급한 적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의견을 보내주셨고 이기 선샹님께서는 형제님, 그 이현웅 아나운서님이 그 자리 탐내고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어제 또 이현웅 아나운서가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휴가를 하루 냈는데 대신 진행했습니다. 대신 진행을 했어요. 뭐 둘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민기 팀장은? 네. 어떻습니까? 둘이 싸우지 마시고 저한테 주세요. 진행을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답변입니다. 네. 자, 중요합니다, 이제. 그럼 지금 이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6월에 확정이 되는데요. 6월이요? 오늘도 공청회가 개최가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한국교통원 주최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 그다음에 이런 거 공청회를 개최를 하는데 향후 20년간의 그 광역교통 수요 예측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을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행 계획이 5년간의 광역교통 시설 확충하고 광역교통체계 추진 방안을 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22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구축하기 위한 하위 개념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발표는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일단 이 노선이 여의도, 강남, 서울 주요 도심을 직행할지가 이제 모든 분들의 관심사가 됐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검단 김포뿐만 아니라 강남 주민도 집단 행동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로 GTX-A랑 GTX-C 노선이 아파트 단지 아래를 관통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또 이런 노선이 우리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는 건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김포, 검단,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련 지역 지자체에서 지역 사업 반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세요. 다 본인들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누군가는 또 볼멘 목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첫 번째는 집값 안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걸 믿고서 들어가신 분들은 저였어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사업들이 계획 이후에 어떤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바뀐다.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 같습니다.
6210번님께서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김포 주민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셨고요. 5709번님, 출퇴근 시간에 김포에서 서울 쪽으로 하루만 좀 다녀보세요. 상황이 어떤지 아실 겁니다. 계단까지 줄 서서 지하철 서너 번 지나서야 탈 수 있습니다. 과연 김포에서 부천까지 가서 환승해서 서울로 가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라고 또 하셨고요. 자, 많은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부동산 안정화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미 그 주거지로 조성된 상황에 부동산 시장 변화가 있을지 또 의문을 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치트키로 불려요. 예. 보시면 다들 GTX 노선이 뚫린다. 이거를 다 아파트마다 내걸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GTX-A 운정 동탄 구간이죠. 그다음 GTX-B가 송도에서 마석이고요. GTX-C가 수원 덕정 여기가 정찰 지역은 다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GTX 수혜권에 포함될 거란 기대감이 높은 뭐 경기도 의왕시나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값이 10% 넘게 올랐거든요.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서울 수도권 집값을 전체적으로 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집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이 GTX의 롤모델로 알려진 게 이제 영국 런던의 크로스레일이에요. 이 크로스레일이 런던 생활권 동서부를 가로지르는 광역 급행 철도 건설 사업인데 2009년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개통을 예정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선이 이제 서쪽 레딩 지역에서 출발해서 히드로 공항, 런던 중심 지나가지고 동쪽 셰필드까지 이어지는 118km 구간인데 런던 외곽에서 도심까지 지금 40분대 주파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향으로 최근에 5년간 크로스레일 역세권의 부동산 가격이 30%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런던 중심부의 상승률을 지금 넘어섰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안정화,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GTX 노선에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이 물론 가격이 오르겠습니다만 이거를 굳이 악영향으로 보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지금 약간 이 좀 벗어난 지역은 교통이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집중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은 기업들이라든지 좀 주요 단지들을 뭐 지방으로 옮기는다든지 이런 게 좋은데 뭐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 더더욱 사람들을 서울과 서울 주변 지역으로 더 몰리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정말 길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민기 팀장과 저와 저 반대와 찬성 쪽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저희 생각이 아니고 반대 입장과 찬성 입장을 저희가 그냥 배분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939번님, 왜 모든 교통이 강남으로만 중심돼야 하나요? 이런 정책들이 강남 집값만 더 올리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강남으로 모든 게 더 모일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공감을 합니다, 저도. 네네. 0513번님, 강남까지 연결해 줘야 합니다. 김포가 서울 인접 수도권 중 유일하게 서울까지 직결되는 지하철이 없는 도시입니다라고 또 하셨고요. 이렇게 김포 이쪽 지역 사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거는 좀 그렇긴 하네요. 3973번님, 국가가 조성한 신도시 아닌가요? 그렇다면 서울까지 직결되는 철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셨고, 0777번님, 저는 경기도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전민기 팀장 응원할래요. 이걸 뭐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좀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현재 좀 첨예하게 맞아요. 좀 이제 갈리는 그런 사안이어서 좀 얘기를 정리하면 강남까지 좀 연결될 필요가 없다.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것도 그렇고 아까 그 의견 주셨지만 진짜 왜 모든 그 철도가 강남으로 연결돼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도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그곳에 뭐 모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은 연결한다라고 하면은 서울 안에 뭐 다른 쪽으로 해갖고 이제 거기서 좀 쉽게 강남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차라리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자, 유튜브에서 올리비아님께서 전민기 팀장님 국토부에서 나오신 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생각이 아니에요. 논란이 되는 주제에 임의로 선정을 저희가 미리 해서 네네. 전민기 팀장이 뭐 이번에는 반대 입장에서 대변을 해드리고. 아, 여기 많이 오나요? 오늘 많아요. 네, 반찬 토론의 저희의 목표가 그렇게 이제 찬반을 나누는 겁니다. 예, 뭐 지금 유튜브로 전민기 팀장 당신이 김포 살아봐 뭐 이런 것들이. 저도 근데 김포 바로 옆에 살고 있어요.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냥 입장을 좀 나눈 것뿐이고요. 서로의 생각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그 상식 퀴즈가 또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잘 듣고, 예, 우리 전민기 팀장께서 힌트 줘야 됩니까? 힌트를 또 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식 퀴즈,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국보 제216호로 지정된 작품으로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이 그린 산수화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집한 미술품 중 하나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될 예정인데요. 이 작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인왕산 둘레길, 2번 인왕제색도, 3번 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예, 보기 3개 드렸습니다.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보기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차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 예, 이건 5월 3일부터 제공이 되고요. 그 전까지 선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많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힌트. 보기가 참. 네. 뭐 이런 걸 생각해. 이걸 힌트를 드려야 되나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이 이제 3번이잖아요. 예. 어떤 유명한 화가가 제 그림 한번 그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번 인왕산 둘레길 조선시대 때 없지 않았나. 이 정도로 정답을 드린 건가요? 아예 정답 주고 가시네요. 이거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요. 예. 1번 인왕산 둘레길, 1번 인왕제색도, 3번 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제작진이요. 네. 그 어떤 콘텐츠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만 네. 퀴즈 보기에 엄청난 공을 들여요. 한 10초만 뽑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전까지 공개를 안 해. 나한테도. 대본을. 채 하나도 모르는 퀴즈 거예요. 바로 직접 5초 전에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안 알려주고 갑자기 힌트 주라고 하면 진짜 모르는 거 나올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반찬 토론 의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비판을 가하고 계신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와 전민기 팀장이 그 가상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각자의 입장은 아니고 그냥 역할을 나눈 것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민기 팀장 미워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 울면서 가고 계세요. 오늘 새싹 애청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급 못 받고 있다, 연차 못 쓰고 있다, 어떤 고민 걱정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 노무상담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